이제 Q&A 시간인데, 사실 저번에 폼사님이 블로그에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 중에 몇 개는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셨는데. 뭐 일단 사실 현물 이 개념은 깊게 들어가면 너무 힘들고,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 이제 그 농사의 밭대기에서 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매업자가 이 농민한테 이 미리 돈을 주고,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 밭에서 생산되는 건 다 저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선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자가 먼저 선자고, 선물은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선물은 이제 미래의 거래를 지금 미리 땡겨서 하자. 그래서 선물이고, 그래서 원래 이런 농산물에서 나왔던 개념이고, 그래서 이 도매업자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 없이 정해진 배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미리 가격을 가져가는 거고, 이 농민은 나중에 가서 가격이 떨어질지 비쌀지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그 가격 정한 걸로 거래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이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이 니즈 자체는 이 사람은 이제 이 도매업자는 배추값이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사두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은 가격이 폭락할지 모르니까 미리 팔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서로의 니즈를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이제 주식으로 오게 되면서 점점 복잡해지는데, 이게 이제 자산을 추상화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물화된 자산이라고 하는 건데, 추상화된 자산 같은 건데, 그래서 그 자본주의에서는 사실 이제 자산을 전부 다 추상화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추상화되어 있으면서도 다시 또 선물 같은 성질을 가지는 특징을 가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현물에 투자를 하려면은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자기 콜드 월렛 같은 거 만들어서. 근데 은행에는 그런 제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이나 아니면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서는 비트코인 현물을 살 수 없다 보니까 대신에 이제 선물은 거래가 가능한 게, 현물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만기일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그 만기일 오기 전에 롤 오버만 하면 돼요. 이게 3개월 후에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기로 하는 그런 계약이 만들어지는 건데, 3개월 후에 이 선물을 산 게 아니라 또 그 다음 선물 거래로 또 넘어가는 식으로 하는 걸 이제 롤 오버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현물을 갖고 있지 않고서도 추상화된 자산인 증권만 가지고서 할 수 있었던 게 선물 ETF였던 거고, 근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온다는 거는 그 ETF를 운영하는 그 운용사에서 일단 비트코인을 보관을 해야 실제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돈 들어간 만큼, 그러니까 고객한테 돈 받은 만큼 비트코인 현물을 갖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더 이득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이 비트코인 선물은 나중에 3주차에서 다루겠지만, 그냥 가상으로 존재하는 비트코인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진짜 그 리얼 비트코인이 아닌 거죠. 이거는 좀 이제 뒤로 가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로그 차트, 일반 차트는 한번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뭐 전저점 이런 것도, 이것도 뭐냐, 로그 차트요. 로그 차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로그 차트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딩 뷰의 차트인데, 여기서 보면은, 로고를 어떻게 하더라. 여기서 차트를 세팅할 때, 여기서 이제 로고를 풀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차트가 밑에 납작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납작하게 붙는데, 여기서 이 로그 함수로 바꿔주면은 여기 숫자가 바뀌게 되면서 과거에 오르는 폭을 좀 제대로 볼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압도적인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한 자산 같은 경우는 로그 함수로 꼭 봐야 돼요. 그냥 대부분의 이렇게까지 성장한 자산이 아니라고 하면은 로그 차트로 안 봐도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까지 성장한 차트 대상을 로그로 안 보면은 그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걸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그 차트를 쓰는 거고요. 이게 그냥 로그 차트는 좀 수학적인 개념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유건님이 아는 로그가 맞을 거예요. 그 수학의 정석에 보면은 로그의 발견이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그 영역은 기울기 값만 뽑은 그래프. 기울기 값만 뽑았다고 하기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일종의 미분값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또 저기로 돌아가서, 일단 그리고 이제 이 세금 여쭤보셨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코인 너무 좋은 게 2024년까지 아직 세금이 없어요. 취득세는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거래세도 없죠. 그냥 그 거래소에다 내는 그 거래 수수료만 있고, 근데 국가가 지금 일절 코인에 대해서 세금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으로 돈 번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내년까지는 세금이 아예 없고, 2025년에 이제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데, 이게 또 미뤄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코인 세금이 2023년에 생기려고 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세금 제도를 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밀어버렸거든요. 2025년으로. 근데 그때 가서 또 미룰 수도 있어요.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없고, 그래서 생각하실 게 일단은 소득세는 없다. 소득세는 없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증여세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자식한테 주고 그거를 그쵸? 국가에다가 이제 코인으로 줬으니까 세금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인으로 돈을 이렇게 뭐 수익을 내거나 그런 코인으로 돈을 번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는데, 내가 이제 자식이든 누구한테 주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똑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소득세랑 증여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좀 아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비트코인 팔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이제 탈출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일단은 비트코인은 안 팔 생각이기는 한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탈출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알트코인 탈출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었고, 알트코인을 탈출할 거라는 의미에서 탈출이라고 쓴 거고요. 비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전액 팔지는 않더라도 제 포지션상의 정리는 있을 것 같아요. 100%다 팔지는 않더라도 좀 많이 올랐으면 대출도 갚고 뭐더 좋은 집도 사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탈출이라면 비트코인도 일부 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뭐 이거 진짜 비트코인, 리얼 비트코인은 이제 3주차 때 좀 다루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좀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곱 번째 질문은 이제 세계 화폐를 통용하기 위해서 세계인들이 다 그렇게 공부를 해야 할까는 아니죠. 왜냐면은 이제 초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나중에 실생활 단계까지 가면은 공부하지 않고 쓰는 사람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어떤 혁신적인 기술이 인류에 퍼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20년, 30년 걸린다고 하는 이유가 그게 이제 자식 세대에 갔을 때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쓰는 것처럼 이를테면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소수가 썼었는데 지금은 아기 때부터 스마트폰 보잖아요. 그래서 뭐 뽀로로도 보고 이러는 것처럼 뭐 그 뽀로로 보는데 뭐 스마트폰 이해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눌렀는데 켜지니까 보고 이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결국 그렇게 될 거로 보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 아니까 그러니까 주 거래 수단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이라고 하더라도 네, 그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해를 해야지 지금 이제 초기에 세상이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해하기 위해서 좀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화폐도 아닌 특정 세대, 특정 그레이드 이상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제 블록체인 자체가 사실 후진국에서 좀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커뮤니티가 과연 영원할까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더 공부를 계속 해야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냥 일반적인 커뮤니티는 사실 쉽게 없어지는데 왜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진 커뮤니티는 없어지기 힘들 것이냐라는 거는 그 인간의 이기심을 충족시키면서 희소성이나 그런 문제, 이기심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심도 해결되면서 생태계를 이루는 채굴자나 개발자들한테도 어쨌든 그 열심히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가져가는 과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가 강력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네, 저는 당연히 영원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하면서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인구가 전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의 미래가 그렇게 네, 뭐 위협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인구가 줄어도 돈의 양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인구가 줄어도 기술은 또 계속 발전할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이제 채팅에 또 이런 질문 남겨주셨는데 네, 쇼핑몰에 상품이 무한히 만들어지듯이 네, 아주 질문 굉장히시군요. 좋습니다. 네, 쇼핑몰에 상품이 무한히 늘어나듯 새로운 코인도 무한히 나오고 있죠. 그리고 쇼핑몰은 사용 가치가 있는 상품을 만들고 충성 고객을 만들고 유튜버는 영상을 만들고 팬덤을 만들고 코인 생산자들은 실물이 없는 암호화폐를 무한히 만들어내는데 커뮤니티 어떻게 형성될까요? 그래서 코인 간의 경쟁력은 뭘까요? 그래서 이게 저도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주제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단에 가면은 코인은 알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마케팅이 없어도 잘 나가는데 알트코인의 펌핑은 마케팅에서 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마케팅을 잘 하고 그리고 브랜딩이 잘 돼 있느냐. 왜냐면은 이걸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뭐 그렇지? 그리고 도지코인과 이제 시바이누 이런 코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뭐 기술력도 없고 그냥 이제 구닥다리 코인이거든요. 구닥다리 코인인데 아직도 이제 시가총액 12, 20위 안에서 놀고 있고 근데 이걸 밈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밈코인이 이 두 개가 아니고 사실 얘네가 제일 만들기 쉬워서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코인들이 나오는 영역이 이런 밈코인이에요. 무한대에 가까운 코인유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무한대로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 이런 탑 자리를 차지하는 애들은 얼마나 사람들한테 잘 먹히고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하는 그게 어쨌든 그 코인계에서 잘 먹히는 얼굴인 거고 그리고 그 마케팅이랑 이 브랜딩이 잘 되기 때문에 아무런 기술도 없고 비트코인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지만 시가총액 12, 20위라고 하는 그 강력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의 경쟁력은 결국 마케팅 브랜딩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마케팅 브랜딩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돈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본력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바이낸스 BNB나 이제 솔라나라고 하는 코인들이 이런 블록체인들은 이제 돈이 많은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돈이 많으면은 이런 자본력 바탕으로 마케팅이랑 브랜딩을 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가격도 올리고 다양한 프로젝트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이 코인 시장이라고 하는 좁은 시장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지만
굉장히 그 안에서 강한 상승력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알트코인에서 핵심은 저는 마케팅이랑 브랜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름 잘 지었고 프로젝트 깔끔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마케팅을 얼마나 그런 SNS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마케팅 할 때 퍼포먼스 마케팅, 바이럴 마케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게 얼마나 잘 먹혀서 잘 녹아들어 있고 이 정도로 마케팅을 했으면 얘네가 실패하진 않겠다 하는 그 사이즈를 판별하는 거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 얘네들도 아마 한번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시바이누 코인이 비탈릭 부테린을 되게 잘 이용했어요.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네는 사실 완전 듣보잡이었는데 얘네 얘기를 좀만 해드리면은 시바이누 코인은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공인이잖아요. 이더리움을 창시한 사람이고 그래서 비탈릭 부테린의 이 여러 가지 지갑이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대중한테 노출되어 있는 비탈릭 부테린의 지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개된 지갑에다 이 시바이누 코인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탈릭 구테린도 시바이누 코인을 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 비탈릭 구테린은 웬만하면은 그렇게 들어온 코인 버리거나 딴 데 팔든가 보내버리든가 이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비탈릭 구테린이 이제 그때 코로나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지갑에 자기가 이제 접근을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왜냐면 그 암호가 이제 분산 저장돼 있어서 그 자기 지갑에 자기가 접근을 못 하면서 이 시바이누 코인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탈리 쿠텐이 팔지 않고 계속 갖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엄청 떴어요. 그래가지고 좀 약간 꿈으로 크기는 했는데 그렇게 좀 컸던 좀 재밌는 코인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제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죠. 그래서 이런 그런 공인을 잘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끝단에는 이제 그 마케팅 파워만 존재한다라고 느끼는 날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얘네들이 마케팅과 브랜딩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게 좀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관님 질문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사실 20분 정도 남았죠. 그래서 20분 맞춰놓고 네네 희소성과 가치 저장 부분 설명을 다시 한번 가벼운 것부터 먼저 스테이블 코인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 그냥 가장 만만한 게 1달러에 맞춰놓는 코인이에요. 그 코인의 가장 큰 단점이 이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막 80% 날라가고 막 3, 40%씩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1달러에 맞추는 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게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래서 1달러에 맞추기도 하고요. 그래서 USDT라고 하죠. 이게 테더인데,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USD가 이제 US 달러고, 이 T가 테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테더에서 만든 US 달러라는 개념이고, 얘네는 이제 그 사람들이 코인을 사주면은 이 테더사에 돈 들어온 만큼만 이 USDT라고 하는 코인을 만들어요. 1달러가 유지가 되게끔. 여기도 하나의 일종의 ETF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좀 ETF랑은 다른 게 얘는 이제 증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1달러에 맞추는 코인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달러에 맞추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그 금에 맞추기도 해요. 그래서 뭐 금 1g 아니면은 그 1돈, 네, 1온스, 1온스에 맞추는 코인도 있어요. 그래서 금과 똑같이 그러니까 금과 가격 맞추는 그런 코인도 있고 그런 애들을 다 약간 ETF랑 좀 비슷하다고 좀 보시면 되겠네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서 왜 존재하냐면은 일단은 이 코인의 단점이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러 투자랑 다른 점이 있냐면요. 달러는 코인이 아니잖아요. 이 코인 세계 안에서 그러니까 지갑 안 알트코인 거래할 때 쓸 수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들은. 그래서 이를테면 그렇죠. 제가 만약에 막 스터디 끝까지 가면은 이제 다들 이제 개인 지갑도 있고 뭐 그런 단계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알트코인으로 결제를 받을게요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알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원래 이제 강의 가격은 뭐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30만 원인데 이거에 해당하는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계산하려면은 이제 숫자가 자꾸 막 0.03에서 막 0.02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잖아요. 근데 저거를 USDT로 하면은 그냥 저걸 이제 원화로 나눈 저 260불 정도 될까요? 한 260불에 해당하는 260 USDT로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받는 쪽에서도 그냥 이 정도면 대충 환율의 변동이 약간 있긴 하겠지만 그 코인의 변동성보다 낮으니까 그래서 주고 받는 쪽에서도 그 결제의 편리성이 생기는 거죠. 이 결제의 편리성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테더가 많이 컸던 이유가 이 선물 거래에서 쓰는 중심 통화다 보니까 그래서 선물 거래 계산할 때도 원래 비트코인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비트코인 시장이 있고 그리고 테더 시장이 있고 이런데 비트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또 그 환율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변환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달러로 고정되어 있는 한두 개라도 좀 고정되어 있으면은 네, 그 선물 거래할 때 더 좋다는 거죠. 1달러의 가치를 코인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만든 코인 정도?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다양한 사용법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트코인이 이제 순위권에 들어오는 원리는 이게 아마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올라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양아치 같은 코인들의 수법인데, 양아치 코인들은 이제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그 발행량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주로 이제 김치 코인들의 특징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 양아치 같은 코인들이 있고, 근데 그래서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얘기했던 마케팅 파워랑 이제 브랜딩 파워가 연관된 쪽은 이쪽이고, 그런 거 만들 생각은 하나도 없고 그냥 뒤로 조용히 이제 발행량 계속 찍어내고 이제 발표하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생태계는 이제 아시코인 배우면서 아까 2주차 때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주차 때 배우실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더리움이 만든 세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리움이 만든 세상이고, 이더리움 킬러가 이제 솔라나나 바이낸스 이런 애들인데, 바이낸스는 그냥 이더리움 거 그냥 그 체인 복붙해가지고 그냥 찍어낸 거고, 솔라나는 아예 자기네들 나름의 이제 기술력으로 만든 애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얘네들, 그러니까 솔라나 바이낸스는 이더리움 따라잡기 위해서, 이더리움 만든 세상이라기보다는 비트코인도 생태계가 있다고 할 수는 있어요. 비트코인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게 다음 주에 설명드릴 이제 레이어 개념인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그 위에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런 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그뭐 비트코인 오디널스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 뭐 이더리움은 사실 훨씬 더 많고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위에 이제 레이어 2, 레이어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레이어 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올리고 계속 올리는 건데 이거는 이제 2주차 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체인은 그냥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 원래 다음 주에 나올 내용이기는 한데 이 블록체인을 다른 말로는 메인넷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메인넷을 갖고 있으면은 이거 코인이라고 부르고 이걸 없이 버부살이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버부살이 하는 애들은 코인이 아니라 이제 토큰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2주차 때 다시 한번 다루는 걸로 할게요. 좋은 질문이기는 한데 어차피 다음 주에 할 거라서. 그리고 기소성이랑 가치 저장 부분 이걸 다시 하는 게 나을 까요 아니면 부유주로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게 왜 어떤 부분이 좀 더 궁금하신 건지 말씀 주시면은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희소성이랑 가치 저장. 그러니까 희소성이 없으면 사실 가치 저장이 안 되는 건데, 간단히만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면은 희소성이 없다는 거는 이 명품을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명품이 명품인 이유는 5개 한정 생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루이비통이 5개만 만들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뒤로 한 500개 정도가 풀린 거죠. 풀리면 희소성이 없으면서 이제 가격이 나락에 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짝퉁이 진품 같은 짝퉁이 또 많이 시장에 많이 풀리면은 이것도 그 명품에 또 위협을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배울 이제 리얼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페이크 비트코인 그 개념도 사실 여기 이 명품이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품이 시간을 지나도 가치를 지키는 이유가 희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믿음 때문인 건데 뭐 알고 보니 뒤로 뭐 수십 개, 수백 개 더 있었다 이러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뭐 이게 레고나 아니면 나이키 이런 거랑도 좀 관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질문드려도 돼요? 네네네. 그 감이 초반에 이제 계절성 관련해서 이렇게 나온 모자처럼 된 그래프가 있었는데 네. 그 그래프 모양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과거 이제 사이클상 봤을 때 늘 1, 2월이 저점이었고 진짜 계절의 여름이 아, 고점이 그런 거란 말씀이에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주기를 이제 1년 주기로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이제 다음 주에도 설명드릴 내용이긴 했지만, 이거 보고 말씀드리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네. 여기 1, 2월이 저점이었다는 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진짜 실제 기후 그래프예요. 진짜 우리 예, 지구의 기후 그래프인 거고, 보통 가격 오를 때를 여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격이 오르는 거는 사실 오히려 봄이라고 봐야 되고, 실제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쯤에서 머무르는 기간이 여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가격이 오르는 기간은 실제 기온도 3, 4, 5월 때 온도가 오르고 6, 7, 8월은 사실 온도가 더 오른다기보다 오른 상태에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고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거나 이제 기온이 떨어지는 것도 이제 가을에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때는 춥다기보다 이제 점점 추워지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 이제 가격에 손해 보거나 이득 보는 건 이제 봄, 가을인 거고 그래서 여름이다 싶으면은 완전 최고점까지는 아니어도 이쯤에서는 적당히 좀 정리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게 여름이고 겨울도 내가 여기에 저점이라는 완전한 확신까지는 없어도 가장 바닥까지는 아니어도 한 이 정도 저점이면은 사는 그 부분이 필요한 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비트코인의 유용성은 이제 온라인의 가치를 저장한다는 소유권의 개념을 말씀하셨었는데 네네. 제가 비트코인 잘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쓰는 온라인이 제 생각에는 스피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저희 뭐 www 된 온라인을 쓰고 있는데 네. 지금 이 네트워크 상에서는 비트코인이 존재하고 가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군가, 그냥 일론 머스크가 인공위성을 쏴서 본인만의 네트워킹을 지구상에 다 뿌려버리고 이게 무료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WWW된 네트워킹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의 네트워킹으로 갈아탈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그때도 비트코인이 과연 존재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그런 거에 관한 희망 가능성 그런 기억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질문 한번 정리해. 네, 방금 말씀하신 게 길어가지고 네. 지원이 혹시 정리가 좀 되셨나요? 제가 따라서 봤는데 네. 네, 저에게, 네, 지금 이제 채팅창에 남겨주셨는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 네트워크를 새로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 쓰려고 하지. 하지만 생각을 해볼게요. 네. 사실 일론 머스크가 만들려고 하는 게 뭐지? 말씀하신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게 사실 인터넷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의 역사로 들어가면은 이제 처음에 미군에서 쓰던 그 인터넷이 확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고, 원래 각각의 것들을 분산된 네트워크를 연결해가지고 만든 게 이제 TCP/IP로 넘어오고, 그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해가지고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든 건데, 근데 기존의 네트워크랑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보통 이제 인트라넷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회사에서 쓰는. 그래서 인트라넷을 만들어서 그걸 전 세계에 뿌리겠다고 하는 건데, 일단은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기존의 네트워크가 있는데 굳이 저렇게 하는 그게 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인트라넷도 그 설정하는 거에 따라서 기존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걸 텐데,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기존 네트워크를 배척하면서 네트워크를 새로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 거기 넣는다고 하는 거는 뭔가 그 네트워크의 본질에 좀 안 맞기는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네트워크는 사실 시장에 가깝거든요. 그 연결만 되면 서로 이제 거래하고 싶어 하는 그거에 가까운 건데, 그 기존 시장을 버리고 새로운 시장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만 거래를 해야 되고 저기 있는 거 다 버리고 여기 와서 거래를 하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여서,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여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할까, 그게 될까라는 현실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이제 잘 몰라서 비트코인이 이제 네트워킹을 바뀌더라도 네. 서로 연결되거나 서로 존재 가치를 이을 수 있는 그런 존재인가? 그거에 대한 것도 잘 몰랐거든요. 그거는 된다고 봐야 되는 게, 이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윈도우나 맥이나 리눅스나 이게 모든 OS에서 다 돌아갈 수 있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맞추는 거죠, 정확히는 그 OS에서. 그죠. 근데 이제 네트워킹 자체가 아예 정말 달라져 버리는. 그게 세계에도 이걸 연결을 해주는 시스템인지를 잘 몰랐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인류랑 말이 안 통하는 어떤 그 지성체가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절대 우리의 언어 절대 안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어떤 언어, 영어든 불어든 절대 안 쓰고 자기네 외계어만 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 넘어가서 기존 언어 버리고 여기 외계어만 쓰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우리 쪽에서도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서 강제로 세뇌하지 않는 한, 폭력이 개입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비트코인은 어쨌든 그 폭력으로부터 자유로 강한 시스템이어서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이제. 질문이 누적된 게 있는데, 네, 연준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는지. 연준은 사실 연준 입장에서는 얘네들은 엄청나게 권위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뭐 인정하고 뭐 이런 거를 굳이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까 달러의 강건함을 보여줘야 되는 애들이기 때문에, 연준을 제외한 다른 제도권에서 아무리 포섭을 한다고 하더라도 연준 입장에서는 뭐 비트코인을 굳이 언급을 한다거나 할 기관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그 금융정책, 핵심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기관인 거지. 그러니까 비트코인까지 해야 되는 그런 건 좀 아니고, 비트코인이랑 관련된 건 사실 SEC라고 하는 증권위원회랑, 제가 지금 영문자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상품거래위원회라고 있어요. 얘네 둘이 싸워요. 증권위원회랑. 여기 SEC 같은 경우는 이제 코인을 증권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따지는 애고, 이 상품거래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는, 그러니까 이 증권, 그러니까 얘네 둘 다 합의 본 거는 비트코인은 증권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비트코인 증권 아니다라고 했고, 얘네는 비트코인은 상품이다. 그러니까 증권 아니고 상품이다. 이거는 합의가 돼 있고, 비트코인 제외한 나머지 코인에 대해서는 이제 증권위원회에서는 얘는 증권인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얘네 상품거래위원회도 비트코인 말고는 아무래도 상품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연준에서는 사실 이제 비트코인은 뭐 굳이 다뤄가지고 뭐 비트코인 뭐 기살려줄 필요도 없고, 뭐 그냥 알아서 갈 길 가는 애들이고, 자기네들 정책에 별로 도움이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훨씬 관련돼 있는 요건 이 둘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이건 아까 잘 다뤘던 메시지였고요. 그 다음에 반감기 연도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적용되는 건지. 반감기 연도에만 적용된다기보다 그러니까 그 사계절 내용이 이제 4년 동안 진행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1년 정도 지금 겨울이었던 거고, 그리고 1년 정도가 봄일 거고, 1년 정도가 여름일 거고, 또 1년 정도가 가을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지금 나온 질문까지만 다루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나온 질문은 이제 다 다룬 것 같고요. 빠진 게 있나요? 좀 시간도 마침 딱 됐고. 네, 아무튼 오늘 좋은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 통해 가지고 자기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확 좁히는 게 제일 중요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일방적으로 강의 전달하는 거를 넘어서 자기가 오해하고 있던 부분이나 아니면은 딱 그 한 꼭지만 딱 넘으면은 바로 이해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좀 질문 시간 때 좀 잘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질문 시간을 1시간이나 남겨놓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네, 이렇게 끝내는 걸로 하고 이제 미션만 다시 한번 다루고 끝낼게요. 그래서 매주 후기 작성해 주시는 거 이번에는 이런 코인마켓캡이랑 코인게코 좀 참조하셔가지고 오늘 강의 내용 기반으로 해서 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W라고 하는 영상 링크 한번 또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바탕으로 감상문 이 두 가지가 이번 주에 미션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강의 듣고 준비하시는 게 정말 빠르게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코인 불장이 지금 알트코인 쪽으로는 좀 일부 온 측면들도 있어요. 지금 준비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